자, 한 어머니께서 자신의 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저희 제작진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김순주 리포터가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2005년 직장 상사로부터 살해당한 이 억울한 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딸의 죽음에 대해 의문점이 많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 그런 딸이 엄마의 곁을 떠난 지 벌써 9년이 다 돼갑니다. 딸의 사진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대는 엄마. 도대체 엄마는 어떤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미안해, 엄마가 바빠서 이렇게 늦게 와서. 이 사건 해결되면 그때는 더 자주 보러 올게. 미안해, 기다려, 그때까지. 딸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기 위해 9년을 달려온 엄마의 사연 취재했습니다. 엄마 유선영 씨는 어렵게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2005년도 5월 30일 날 월요일이었는데 그날 출근을 하고 집에 퇴근을 못한 거죠. 9년 전 직장 상사가 여직원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그 피해자가 바로 유선영 씨의 딸입니다. 퇴근하는 유 씨의 딸을 상사가 납치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내용인데요. 이 사건으로 범인은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사건은 종결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엄마는 수사에 의문점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아니, 여기 어떤 일을 오신 건가요? 여기 제 딸을 납치해간 차를 확인하기 위해서. 근데 이 차를 수사를 아예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꼭 수사를 해야 돼요. 재수사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당시 범행 차량을 보관한 지 7년이 돼간다고 합니다. 그때 그대로 온 거예요. 이렇게 사람 왜 그러냐면 그대들 그 무사하지 않아 얘기를. 차 안을 살펴보니 혈흔 자국으로 추정되는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이런 흔적들을 보면 엄마의 가슴은 아직도 미어진다는데요. 넥타이로 이렇게 목을 감아서 경부압박 질식사라고 하는데 넥타이로 목을 매면 이렇게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넥타이로 해서 범행을 저지른 건 아닌 것 같아요. 당시 부검 결과를 보면 경부압박 질식사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몸은 피와 멍으로 물들어 있다는데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사건이 국소적으로 있고 또한 이런 찰과상흔이 여러 개가 있는 걸로 봐서는 경부압박 질식사, 즉 목을 졸라 사망한 것은 분명한데요. 그 끈 졸음 이외에 손으로 졸랐을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처가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또 다른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온 몸에 상처가 있고 브래지어 끈이 다 풀려 있고 위에 입었던 가디건도 벗겨져서 없어지고 팬티 뒤에 엉덩이 부분에 흙으로 이렇게 짓이겨져서 흙이 묻어져 있어서 이거는 성폭행을 하려고 했던 사건인데 그런 거를 다 배제하고 수사를 하지 않았어요. 엄마는 이런 흔적들 때문에 성폭행에 대한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 역시 당시 사진을 토대로 전문가의 의견을 확인해봤습니다. 허벅지 안쪽과 이 발 부위에도 조금 상처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먼저 성폭행의 가능성도 의심해봐야 되는데요. 제한된 사진에서 일부만 보이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상처가 있었고 격렬한 저항, 이때 성폭행의 가능성도 같이 동반될 확률도 있다고 봅니다. 딸과 피의자의 관계에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데요. 저희 딸이 인사과장한테 연애 편지처럼 보냈다는 식으로 이거를 형사 재판 2심에 제출을 또 한 거예요. 딸이 직장 상사에게 썼다는 연애 편지입니다. 이 메모를 증거로 당시 수사팀은 내연 관계로 추정했다는데요. 그런데 글씨를 자세히 살피니 두 글씨 차이가 납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딸의 글씨입니다. 국가수에서는 메모의 글씨와 딸의 글씨가 다르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설기관의 검증을 받아본 결과는 충격적이었는데요. 연애 편지의 글씨는 바로 직장 상사 피의자의 글씨와 동일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이 역시 사건 조작의 증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경찰한테 내연의 관계였다는 증거 내놔봐라.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 왜 그렇게 수사 기록에 내연의 관계를 도배를 해놨냐. 그리고 제가 자인사 써라. 그래갖고 이거 받아온 거고. 직장 동료라는 피의자의 진술과 달리 각종 기록에는 내연의 관계로 기록돼 있다는 겁니다. 또한 목격자라는 직장 동료의 증언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진실을 많은 얘기를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초동 수사부터 다 거짓 진술을 한 거예요. 증인신문에 나와서도 인사과장하고 우리 딸하고 사귀는 사이다 하고 거짓 진술을 또 해서 제가 나중에는 위증으로 고소를 하게 된 거죠. 직장 동료는 사건 발생 후 2년 만에 거짓 진술한 사실을 인정했고
위증을 한 고모 씨에게는 300만 원의 벌금형만 내려졌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어머니와 함께 사건 담당 경찰서를 찾았는데요. 당시 사건 담당 팀장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 저는 한 말이 궁금한 거 여쭤봤으면 대답을 해주셔야죠. 아, 저는 전혀 다 들었어요. 내연관계라고 하셨던 건 어떤 증거 때문에 그러셨던 거예요? 아, 저는 아무 말을 안 해요. 조금이라도 미안하지 않으세요? 안 미안하세요? 다른 업무를 간다며 급하게 자리를 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아무런 변명도 사과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면서 제 딸 명예 회복되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포기를 안 하고 지금까지 온 거죠.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어떤 판단을 받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재처벌을 금지한다는 게 일사부재리 원칙이기 때문에 그 강간과 살인죄가 별개의 범죄이고 그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별도로 행했던 범죄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강간죄만의 고소나 처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지금 제일 바라는 게 있다면 치정 사건이 아닌 게 확실하니까 성폭력 특별법으로 추가를 해서 처벌을 받게 하는 게 제 엄마로서 제일 의무이자 도리인 것 같아서 저는 그것만 하면 더 바랄 게 없어요. 예, 피해 가족의 입장에서는 한 점의 의혹이라도 남아있다면 그것을 꼭 풀고 싶은 것이 당연한 지사 아니겠습니까? 물론 수사는 수사기관이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런 피해 가족들의 남아있는 부분들을 깨끗이 해소해 줄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죽음에 대해 진실을 알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끝까지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아직까지 사건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점이 남아있는데요. 그 속에 숨겨져 있을지 모르는 진실이 꼭 밝혀지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건 뭐 단순 치정살인으로 해서 형량이 좀 가볍게 나온 것 같은데요. 성폭력 살인으로 의할 경우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중하게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확정된 판결이 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때문에 다시 수사하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어머니 성폭력과 단순 치정살인은 다르기 때문에 다시 재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만큼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이 얼마나 성실하게 잘해야지만 이렇게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더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 자, 생방송 오늘 아침 목요일 순서 저희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